된 나무공부 나무팀장 김인철 사람들은 것이다, 상당 못할 것이다, 컨테이너 놓고 하는 거 아니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이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국회 회관의 그 회랑까지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다들 조마조마하셨죠? 이게 창당이 될지. 맨날 인터넷에서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드루킹과 같이 조작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종편방송 나가서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 요즘 이제 버전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탈당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안 모일 것이다, 돈이 없을 것이다, 창당 못할 것이다, 컨테이너 놓고 하는 거 아니냐,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부끄러운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여기 한번 모인 분들과 함께 그 선입견을 좀 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당을 이끌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창당 과정 동안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3명의 창당준비위원장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이 3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개혁신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 27일 날 탈당을 선언했으니까요, 24일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연말연시가 끼어있고 이 정도 속도면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사실 차체 크기는 조금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당을 이끈다는 것에 그 무게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다 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키를 건네받는 이 차는 예전에 제가 몰아보던 차와 아주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파워 핸들이 없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완력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몰아보면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꿀렁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이 명령해 주신 대로 이 키를 받아들겠습니다. 이 차에 5만 5천 명의 자발적인 당원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 차의 엔진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차에 탑승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태우고 이 차를 30년 뒤에 미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개혁의 고속도로 위에 한번 태워보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개혁은 바뀌지 않으려는 관성과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그 관성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앞에 많은 개혁의 기수들이 지금까지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는 사람들은 맹렬하게 개혁에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개혁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정작 본인들이 누리게 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 바우처와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 관점에서 대한노인회장께서 하시는 천안에 지하철 타고 가서 소주 한잔하고 돌아오는 행복을 뺏지 말아달라는 그 부탁, 누리던 것을 왜 뺏어가냐는 관성의 측면에서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런 주장에 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장에 나가서 하루에 나물 팔아서 5만 원씩 버시면서 오며 가며 버스비로 왕복 3,000원씩 부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시고 오늘도 집을 나서실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50년 전의 삶을 생각하며 살기 좋아졌다고 순박하게 웃으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저는 지방을 돌 때마다 그런 아픈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아니라도 저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창당을 합니다. 대도시권에 역세권에 거주하시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지만 개혁신당의 교통바우처와 할인 정책으로 어쩌면 더 저렴하게 편하게 이동하게 되실 80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개혁으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강요되었고 받아들였던 체념의 관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선거 결과와 별도로 측정되는 우리의 성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상상만으로 대한민국이 조금은 덜 삭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교통바우처 정책으로 교통복지의 불균형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탈해로 얽혀있는 연금개혁, 국방개혁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월 1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 수십만 원의 연금을 깎고 그 대신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것이냐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시험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정치하는 동안에만은 이 문제가 터지질 바라지 않는 그런 정치적 자세로 일관해온 정치인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 펜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려가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힘주어 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정치, 사회, 문화 개혁의 기회는 잘 정립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총선이 되었을 때 44살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30%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지나가게 되면은 저희는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더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류호정 의원이 오셨습니다. 오실 줄 알고 있었고 오면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새로운 선택에서 최근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꺼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로 간의 창당 실무가 바빠 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싶은 것은 류호정 의원께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물꼬를 트셨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병역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방침을 곧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문제 또한 골물대로 골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접했던 참담한 뉴스가 있습니다. 120kg의 고도 비만 체중을 가진 분을 굳이 징집해서 휴전선의 철책선 앞에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이 만약 보수 정당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병역 정책이라면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누군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놓으니까 발표할 때 세부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슬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불안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조마조마하시지만 저는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무엇이 과연 발표될까에 대한 오늘 이후 상대 정당의 두려움과 궁금함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가졌던 비겁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뜻을 모으기 전까지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로를 악당으로 하는 빌런 대결로 한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오던 그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를 기대했던 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단계에 내몰린 지금 시급한 개혁과제 앞에 서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면서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습니다. 빠르게 우리는 이제 육상 경기에서 달려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경기장에 망건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집신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 채로 육상 경기장에 나타난 그들은 이 경기가 바로 개혁 경쟁의 달리기임을 모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래서는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룰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이 설정하는 개혁 경쟁의 룰로서 이번 총선을 치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사의 칼이 얼마나 담금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다. 그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은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교육 업체를 때려잡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조를 어떻게 맛깔나게 때려잡느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고용이 촉진되는 그런 개혁이 바로 우리의 노동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2년쯤 걸리니까 집권 여당 대표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년 정도 있으면은 한 30년쯤 진정성을 갖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몰두하면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년) 뒤에 그때 대한민국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은 김종인 위원장님은 114살이 되십니다. 그 자리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개혁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90살이 되시기 전에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한심한 문법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한국의 희망과